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배운 기본적인 이론을 토대로 해서 일간의 억부용신을 잡는 법에 대해서 실전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공부한 것이 뭐 주역이나 역에 관계된 것 말고라도 우리가 24절기를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식간과 십이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음양오행까지 식간 십이지지에 치환시키는 방법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목에는 가불목이 있고 지지로는 인묘목이 있고 그쵸? 그런 식으로 음양오행을 우리가 일단은 알아야 된다고 해서 그것을 일단 수업을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오행의 상생 상극에 대해서 어, 또 나름 수업을 진행했고, 그 다음에 각 십간의 강론, 자의,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에 대해서 수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장간도 이제 외우고, 지장간의 원리, 그 다음에 지장간의 쓰임에 대해서도 어,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인신사의 좌우묘요, 진술충미의 계통별 특성과, 그 다음에 지장간의 사령, 그 다음에 삼합이나 방합의 원리, 그 다음에 청간합이라든가 지지에서의 합평 충파의 원리까지도 수업을 했고, 그것을 이제 외우고 익히라고 과제물도 제가 이제 내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한 것이 이제 만세력을 보는 법을 통해서 사주를 뽑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 과제물을 내긴 했는데,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리 대학원에 다니시는 우리 박사님들께서 수업 과제물을 만세력을 가지고 직접 사주를 뽑아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대부분 거의 다 어플을 통해서 어, 사주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예, 뽑아서 과제물로 제출하셨는데 좀 안타깝네요. 예, 그거는 뭐 막 명리 막 기초 공부하는 사람들도 어플 생년월일만 입력시키면 사주 나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그런 식으로 그 명리 기초 공부를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죽을 때까지 만세력 가지고 사주 뽑을 줄도 모르는 사람이 되고, 만세력을 가지고 사주를 뽑아보지 않으면 24절기에 음양의 그 기후를 체감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어, 음양, 오행, 조후, 상생, 상극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뭔가 내 것으로 흡수해서 그거를 사주에서 응용할 수 있는 어,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그 기회가 적어지고 깊이가 없어져서 참 문제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꼭 어, 명리학을 그냥 전공 과목이 아니고 그냥 수업의 일환으로 그냥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뭐 어차피 명리를 하시지 않을 거라면 뭐 모르겠지만 내가 명리를 전공을 해서 직업으로 삼지 않더라도 내 사주, 내 가족 사주 정도는 보고 내가 나를 알고 내 앞가림을 내가 음, 선택하고 파악할 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 만세력 보는 부분의 그 수업 과정을 다시 한번 복습으로 잘 보시고 실제로 사주를 예, 한번 뽑아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어플을 가지고
내가 잘 뽑았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어플을 뽑을 때 환경 설정에서 어, 제가 제 수업은 야자시, 조자시를 안 쓰고 그냥 일반 자시를 쓰기 때문에 그 환경 설정에서 일반 자시로다가 이렇게 해야 되고 썸머타임을 쓴다고 환경 설정에다가 등록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간을 위주로 쓴다 하는 거 정도까지는 환경 설정에서 설정을 해 놓고 사주를 뽑아야 아마 사주가 그나마 오류가 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런 환경 설정을 하게 되어 있지 않는 이런 어플은 피하는 게 좋아요. 사주가 어, 잘못 나올 수 있는 오류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사주 내기도 8글자를 잘 뽑아 놓고 나서 음양오행을 통해서 사주를 분석해야 되는데 내가 음양오행에 대한 아무리 이론적 기초를 잘 갖추고 있더라도 사주 내기둥 그 사주를 제대로 된 정보를 갖추지 못하고 사주를 잘못 뽑아 놓고 분석한다면 정말 큰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만세력을 보고 이제 사주 뽑는 법까지 대운 뽑는 것까지 다 일단은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그 육신 표출법, 그다음에 육신의 기본 키워드라든가, 그다음에 12지지 총론, 형충합 포함해서 다 이제는 중요한 이론들은 거의 다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왕상효수사라든가 12운성, 통군 이런 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공부를 한 거는 사주를 분석할 때 일간뿐만 아니라 그 천간의 글자들의 왕세강약을 제대로 알아야 그 천간의 글자들이 있어도 지지장간의 통근이 안 되어 있거나 상생받는 육신이 없으면 그 천간의 글자들은 뜬구름과 같아서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는 어, 그런 그렇게 그냥 이렇게 어, 한신으로 한가하게 놀고 있는 육신으로서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에, 어떤 지지장간의 그 천간의 글자가 통분되어 있다든가 또는 그 천간의 글자가 상생을 잘 받고 상대 육신 오행을 잘 설기시켜서 설화해서 어, 내 것으로 잘 삼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준비를 또 내가 설계돼서 다른 운행을 잘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상생 상극에서 어, 그 사주의 이제 기둥이나 어떤 결과가 어, 거기에서 이렇게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기초적인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쭉 이론을 이렇게 쭉 열거하듯이 그냥 공부했고 그런데 공부를 했지만 시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죠? 공부한 시간이 뭐 우리가 이제 뭐 겨우 음, 지금 8회 9회차니까 이제 2개월 그죠? 2개월 이제 3개월 차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사실은 그 짧은 시간에 많은 이론을 배웠지만 그 이론을 외우고 익혀서 내가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시간으로는 너무 짧아요. 그쵸? 그 시간으로는. 그리고 또, 어, 여기 명리에만 매달려서 공부를 해도 짧은 시간인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도 부족하고 그걸 소화시키고 익힐 수 있는 그런 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예, 저도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고 사실은
우리가 이 한 학기 동안 공부한 거를 계속 반복해서 복습을 통해서 익히고 계속 숙지하고 그리고 연구하고 궁리하는데 이제 지금까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그 일정까지 다 공부한 이 한 학기를 예, 두 배로다가 8개월, 4개월을 공부했으면 앞으로 8개월, 그렇게 1년이 되는 거죠. 그 8개월 동안 계속 복습을 해야만이 어느 정도 이렇게 외워질 게 외워지고 숙지할 게 숙지하게 되고 조금 이해가 되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 복습을 좀 명리를 좀 제대로 하시고 싶은 분들은 복습을 좀 계속 어, 하셔야 되겠다. 어,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1년 정도 해서 이런 기초 이론을 저하고 수업한 내용에서 다 어느 정도 익힌 다음에는 뭐 유튜브를 보든지 다른 책을 보든지 이렇게 비교해서 공부를 해도 되지만 그 전에 아직 기초가 아직 이렇게 단단하게 뿌리가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 이론 저 이론 이 책 저 책 이렇게 보다 보면 엉켜가지고 조금 더 복잡해지고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당분간 저하고 수업한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익히는데 올 1년 잘 투자하시고 나면 어, 좀 그래도 자기 사주 정도는 볼 수 있는 어떤 통찰력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수업은 억부용신을 잡는 법 그리고 억부용신을 어떨 때 누르는 억용신을 삼고 어떨 때는 도와주는 부용신을 삼아야 되는지 그리고 같은 부용신도 또 어떤 때는 비겁을 써야 되고 어떤 때는 인성을 써야 되는지 억용신도 어떤 때는 식상을 써야 되고 어떤 때는 재성을 쓰고 어떤 때는 관사를 써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이제 쭉 배운 것들 다 이제 익혀지지 않았으니 중요한 부분들은 메모를 해서 이렇게 옆에 놓고 한번 비교해 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의 왕세 강약입니다. 자, 왕하고 세하고 강하고 약하다는 게 무엇이냐? 일간이 왕하다는 것은 비겁의 근도 있고 일간이 인성을 설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쇠하다는 것은 일간이 식상으로 설기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왕세예요. 음, 예를 들어서 간목일간이다. 간목일간은 이게 목은 목인데 양에 속하죠. 그렇죠. 양목이에요.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높고 그렇죠. 그리고 운동성이 굉장히 왕성한 거예요. 가만히 있지 못하죠. 양은. 음은 고요하게 있지만 양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간목의 기운을 그대로 땅에서 실현하고 있는 것이 인목이죠. 인목. 그렇죠? 인목은 우리가 별칭이 뭐예요? 사생지죠. 사생지. 사생지로 이게 입춘과 우수라고 하는 절기가 있어요. 입춘과 우수. 그러니까 입목은 입춘과 우수니까 봄의 계절이죠. 봄의 계절이면서 입춘이 막 시작되는 시기이고, 그쵸? 하늘의 간목의 기운이 현상으로 드러난 것이 인월이라는 거죠. 인월. 양력 2월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천간의 간목이나 지지의 임목은 양운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생하고 설하는 것이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간목이 이제는 이 간목일간이다. 그럼 이게 왕하다는 것은 어, 이게 지지의 인목이 비견이 되잖아요. 비견이죠. 비견 또는 묘목은 겁재가 되죠. 겁재. 양간의 겁재가 양인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겁재. 그러니까 이 봄이라고 하는 기운이 땅에서 인월과 묘월이라고 하는 봄의 계절을 현상으로 드러내고 있으니 이 천간에 있는 이 간목은 어, 지금 땅에다가 자기 기운을 쫙 이렇게 어, 뿌려줘서 온 세상이 목의 계절인 봄의 계절을 이미 접수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 간목은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러니까 비경과 겁재의 뿌리, 근, 이걸 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근이라고 하는 이유는 인중에는 지장간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무, 병, 갑. 그렇죠? 묘에는 갑, 을 이렇게 있죠. 그래서 간목은 어쨌든 간에 이 묘목에도 간목이나 을목에 통근하고 있고 같은 오행이니까 그 다음에 이 노래는 공기 자체가 간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 통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뿌리 근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근자를 그러니까는 천간은 기운이죠. 기운이고 이 지지는 뭐예요? 질이에요. 물질. 그죠? 질이죠. 이거는 천간은 그래서 이거는 양이고 지지는 음이죠. 근데 천간의 기운인 양이 이 목의 기운이 땅에서 현상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이 간목의 기운은 그냥 뜬구름이죠. 뜬구름. 예를 들어서 간목이 이렇게 있는데 봄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지지에는 신유술 그렇죠. 이렇게 막 신유술로다 가을 기운이 가득 있다면 이 간목의 기운은 어디에도 통근을 할 수가 없어요. 목이 하나도 없어요. 지정간에. 그렇죠? 그래서 뿌리가 없으니 얘는 따로 노는 거죠. 천간의 기운. 간목은 힘을 쓸 수 없는 거예요. 지지가 금의 계절이기 때문에 가을이기 때문에. 그렇죠? 얘는 간목은 얘는 통근이 없는 거죠. 통근이. 그러니까 뿌리가 없는 거니까 얘는 뜬구름이에요. 그냥 기후예요. 그냥 기후일 뿐이에요. 기운일 뿐이에요. 실질적인 세력인 물질로다가 이 세상의 현상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신과 마음만 있는 거지 실제 환경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일간이 왕하다는 것은 간목이라고 하면 지지에 인월이나 그쵸 묘월에 태어났거나 꼭 월이 아니더라도 어딘가에 일지든 시지에 인시에 태어나든 호랑이띠로 태어났든 토끼띠로 태어났던 어딘가에 근이 비겁에 근이 있고 그쵸 뿌리가 튼튼하고 뿌리만 갖고 안 되고 인성 그쵸 개수나 임수의 수생목을 받은 이런 일간은 정말 왕한 일간이에요. 왕성한 일간. 뿌리도 딱 이렇게 하나 있고 또 천간의 임수나 개수의 생을 딱 받는 거. 뿌리가 다 지지마다 있을 필요는 없어요. 하나만 딱 있어도 돼요. 근으로. 그러니까 좌우묘유나 인신사의 뿌리의 근을 하나만 딱 갖고 있고 천간이나 지지에서 어쨌든 수생목 그러니까는 간목이 해수의 수생목을 받아도 괜찮죠. 그렇죠? 이건 장생지잖아요. 무슨 장생? 해월은 간목의 장생지란 말이에요. 해 중에 간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얘도 양이고 얘도 양이기 때문에 둘의 관계는 수생목의 관계가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이 양간의 장생지는 인신사회나 좌우묘유에 통근하고 있는 것처럼 강하다고 했거든요. 기억나시나요? 음, 그런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갑인으로 통근을 하고 있거나 수생목 또는 이게 없으면 천간에서 임수든 계수든 이렇게 수생목을 하고 있으면 이게 이제는 왕성한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일간이 인성을 설화하는 것이라 해서 설화하는 것, 이게 무슨 뜻을 알아야 돼요. 일간이 간목이 개수나 임수를 보면 이 간목은 양이기 때문에 이 개수도 끌어오고 임수도 끌어와요. 근데 임수는 얘 간목이 끌어오지 않아도 얘도 양이기 때문에 스스로 얘를 막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설기돼. 간목은 이 임수의 기운을 설화해 오고, 근데 이 개수는 지지로는 좌우묘유에 속하기 때문에 얘는 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생목을 안 해. 근데 이 간목이 양이기 때문에 이 간목이 얘를 어떻게 해요? 얘를 설화해 오는 거야. 이 개수의 기운을 설기해 오는 거야. 설화해서 갖고 오는 거야. 내 것으로 이렇게. 그래서 양간 일간들은 인성을 어, 음이 정인이든 편인이든 잘 설기해 와요. 설화해 와요. 상대 육신을.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양간이 아니고 을목인 음간일 때가 문제죠. 예, 음이죠. 예, 그죠? 음이에요. 그러면 이 음일간이 개수를 이렇게 수생목으로 설기를 하나, 임수로 수생목으로 설기를 하나, 이거를 이런 거를 좀 잘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개수는 음이기 때문에 이 개수나 임수를 설화의 인성을 이렇게 설기해 오지를 못해요. 설화하든 설기든 이거를 스스로 얘는 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을목은 이렇게 임수라고 하는 이거 큰 물, 호수나 강, 바닷물 이런 거를 별로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 임수라고 하는 큰 바닷물이 또는 강과 호수 이런 것이 얘는 양이기 때문에 이 을목이 얘를 수생목으로 설계해 오지 않아도 얘가 스스로 얘를 수생목을 하는 거죠. 임수가 이렇게. 얘는 양이니까 가만히 안 있고. 그럼 잘못하면 이 을목은 부목돼서 떠내려갈 수 있어요. 바닷물에. 그래서 또 이 관계라는 게 있거든요. 각 청간길의 관계. 예. 그래서 요거 잘 살펴봐야 되고요. 개수는 이 을목이 얘를 설화해 오지도 않고 설계해 오지도 않고 얘 개수 역시도 수생목을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러한 특성이 있어요. 하지만 임수처럼 이 을목을 부목되게 떠내려가게 하지는 않죠. 어. 그러니 그래도 이 을목이 마르지 않게 이렇게 윤택하게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개수예요. 이게 4월이나 5월 한여름에 을목이 이렇게 태어나서 병화까지 있다고 하면 음, 얘가 너무 말라버릴 수 있으니까 이때의 개수는 어, 조후작용으로 그쵸? 이렇게 을목이 마르지 않게 해주는 역할 정도는 한다는 거죠. 구름과 같고 습기와 같으니까. 근데 뭐 이런
임수를 필요로 하지는 않아요. 이 을목은. 그래서 이제 이런 천간의 관계가 있는데 이 부분은 또 따로 일정을 또 잡아서 이런 천간의 관계를 또 좀 깊이 있게 또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될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서 일간의 왕세 강약에서 지금 중요한 거는 일간이 인성을 설화한다는 거 이거거든요. 그래서 양간 갑병 무경임 그쵸? 갑병 무경임 얘네들은 양간이기 때문에 인성을 잘 설계해 와요. 편인이든 정인이든. 근데 이제 을정기신계 그쵸? 을정기신계 얘네들을 잘 살펴봐야 되죠. 얘네들은 그 상대 육신을 잘 설화해 오지도 않을 뿐더러 또 지지에서도 묘목 같은 것은 천간에서는 을목과 같은 거이기 때문에 이 지지의 이런 특히 천간은 그래도 기운이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기로서 움직이는 운동성은 있지만 지지의 좌우묘유들은 삼합이 없이는 움직이지 않고 고유하게만 있기 때문에 아무리 병화일간이 그쵸? 임신월에 태어나서 특히 임신월에 태어나서 병화일간이 그러면 수국화도 받고 화급금도 해야 되니까 신약하죠. 근데 지지의 묘목이 이렇게 있으면 이 묘목은 인성으로서 역할을 못해요. 인성으로서 역할을 목생화가 안 돼요. 그러면 이건 말이 정인이지 이게 목생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주는 그냥 신약으로서 인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업부용신을 쓸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 묘목이 업부용신으로서 신약한 사주의 목생화 작용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해수나 미토가 있어서 이렇게 해묘미 삼합이 돼야 그나마 을목으로라도 이 병화가 얘를 설계해가지고 일간이 이 정인을 설계해 올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일간이 인성을 설화하는 것. 이 일간이 인성을 이렇게 설화해 오는 거죠. 근데 인목은 달라요. 인목은 지지에 그냥 있어도 이 자체가 인중의 병화가 장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그냥 수통해가지고 목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천간의 간목도 마찬가지고 양간이기 때문에 그냥 목생활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이 을목하고 묘목하고 인목하고 간목하고 각각 다 차이가 있다는 거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생설에도 상생 상극에도.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음,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근은 알겠죠. 일단은 근이라고 하는 것은 근을 통근이라고도 하는데 음, 이 통근이 1번으로 강한 게 있고 두 번째로 강한 게 있고 세 번째로 강한 게 있다는 거 요거를 잘 기억을 하셔서 일간의 왕세 강약을 저울질을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인성을 설계해 오는 거, 설화해 오는 거, 내 것으로 만드는 거, 어, 인성을 나한테 내 것으로 끌어오는 거, 어, 끌어오는지 아니면 끌어오지 못하는지, 요 부분이 굉장히 그 실력을 예, 가름할 수 있는 거예요. 실력을. 그래서 요 부분. 그래서 일간이 왕한지는 근이나 인성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고요. 쇠하다는 것은 뭐냐면 간목이라고 하는 양간이든 을목이라고 하는 음간이든 간에 그쵸? 병정화가 있어서 이렇게 목생화로 이렇게 설계되는 것만 있으면 이거는 간목이든 을목이든 다 쇠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쇠하기 때문에 이거는
식상으로 인해서 신약해지는 거죠. 신약해지는 거죠. 이런 거를 설기되는 거, 일간이 설기되는 거, 설기되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오히려 상극받는 것보다 이렇게 칠살에 의해서 상극받는 것보다 오히려 설계되는 게 더 무서울 때도 있어요. 그만큼 일간을 허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강하다는 것. 일간이 강하다는 것은 뭐냐면 똑같아요. 일간이 통근으로 근황하다는 거죠. 로강지에 근황한 일간이 이렇게 근황한 상태에서 재성, 내가 극하는 오행이 있는 거야. 내가 극하는 오행. 그렇죠? 재성이 있는 거. 내가 극지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 극지할 대상이 있는 거. 그렇죠? 그거를 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일간이 약하다는 것은 뭐예요? 일간이 약하다는 것은 강한 관살로부터 내가 극을 받는 거예요. 내가 공격을 받는 거. 그러니까 내가 공격을 받으면 약한 거고요. 내가 공격을 하면 강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이런 용어를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통근에도 계통별 특성에 따라서 왕세 강약의 차이가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좌우묘유 왕지와 인신사의 사생지에 통근한 것이 일단은 가장 강하다. 이게 가장 강하다. 가장 강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천간에 비견이 3개 있는 것보다 더 강하다는 거야. 한 개만 있어도. 좌우묘에 한 개만 있고 인신사에 한 군데만 통근하고 있어도 천간에 비견 3개 있는 것보다 더 강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목일간이 비견 3개가 있다는 것은 간목이 천간에 다 있다는 거야. 이렇게 간목이. 얘는 그냥 일간이잖아. 그렇죠? 이 간목일간이 천간에 비견 3개 있는 것보다 더 강한 거는 간목일간이 갑인으로 이렇게 지지에 이렇게 통근하고 있는 거. 또는 간목일간이 묘월에 태어나서 여기 이렇게 좌우묘에 통근하고 있는 거. 간목이 여기 인에 통근하고 있거나 묘에 통근하고 있는 거. 그렇죠? 요 하나보다 요 하나가 요 3개, 비견 3개 있는 것보다 요 하나에 통근하고 있는 게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랑 버금가는 게 뭐냐면 이거랑 버금가는 게 간목일간이 해월 해월에 통근하고 있는 거. 이게 뭐예요? 우리 12운성 공부했죠? 그래서 우리가 양간의 장생지는 딱 알고 있어야 돼요. 간목은 해 중에 지장간에 중기에 간목이 있어서 이 겨울은 마음이 봄에 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이 해수는 간목만을 오매불망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간목이 해수를 보면 지장간에 통근하고 있는데 이 통근으로 끝나지 않고 이 해수의 수생목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간목이 인에 통근하고 있거나 간목이 묘월에 통근하고 있는 것만큼 똑같은 세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양간의 장생지에 통근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앞에서 드렸었어요. 그래서 양간의 통근은 간목은 해수, 이게 양간의 장생지. 그쵸? 병화는 인목의 장생지. 그쵸? 목생화의
지장간의 병화에 통근하고 있고, 무토는 똑같아요. 무토도 인의 12운성으로는 이게 장생지이지만 병화의 장생지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무토는 이 병화랑 무토가 화토 공존이라 12운성을 같이 쓰기는 하지만 병화의 장생지하고 무토의 장생지는 차이가 있다. 한 끝발 이거는 약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오히려 무토가 강하려면 오히려 뭐가 있어야 되냐면 무토는 오화에 화토 공존이라서 오중에 기토에 이렇게 겁재에 통근하고 이렇게 화생토 받는 거, 이게 오히려 그 양간의 장생지만큼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무토한테는 오화다. 오화.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화. 오중에 기토에 통근하고 이 오화가 이렇게 토에 통근한 상태에서 화생토를 그냥 연결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오죽하면 이 무토의 양인은 축토라 미토가 아니고 오화가 무토의 양인겁제로 쓰인다. 요거는 저는 특별한 것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갑병무 경, 그렇죠? 그 다음에 경금은, 경금의 장생지는 뭐예요? 사화가 되죠. 요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시죠? 경금이 어떻게 화급금을 하는데 이게 장생지냐. 그러는데 이 경금은 이 사중에 지장간에 경금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장생지인데, 이 경금은 이 사화가 없이 화가 없는 경금은 단단한 쓸모 있는 경금이 아니에요. 쓸모없는 경금이에요. 그래서 이 금은 화에서 나와야만이 견고한 금으로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사중에 초기에 무토가 작동을 해서 이게 화생토 토생금으로 나오는 장생지예요. 그래서 어쨌든 경금은 사화가 장생지인데, 이게 장생지로서 역할을 하려면 토가 있어야 되는 게 좀 특별한 거죠. 그래서 화생토 토생금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요거 이제 무토하고 이제 경금은 조금 전 헷갈리실 거예요. 그러고 그 다음에 임수. 임수의 장생지는 신금이죠. 신금. 신금. 그거는 신중에 중기에 임수가 있고, 그래서 통근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금생수로 이렇게 생받고 있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간목은 해수 장생지, 병화는 임목의 장생지, 그 다음에 임수는 신금의 장생지. 요 세 개, 갑병, 임은 명확하죠. 장생지에 자기 중기에 통근도 하고 있고 다 생해주는 오행이니까. 근데 저 경금은 화급금을 통해서 얘가 오히려 생을 받는 건데, 그것에 이제 왕세강약이까지 연결이 되려면, 장생지로서 연결이 되려면 토가 작동을 해야 된다. 토가. 그래서 화생토 토생금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 사화가 장생지로서, 토가 없으면 기적인 장생지, 그렇죠? 기적인 장생지가 되지만 토까지 있어야만이 물질적인 왕세강약의 장생지의 역할까지 할 수 있다. 그래서 토의 여부를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무토, 기토는 본래가 12운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예외로 치고, 오히려 이 무토가 장생지만큼 강한 작동을 하는 것은 오화다. 오화. 지지에선 오화가 된다. 그래서 오중에 기토가 양인 겁재이면서 화생토로 화토 공존이 되기 때문에 요것도 특별하게 따로 챙겨서 왕세강약을
분석할 때 두 가지는 따로 챙겨서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천간의 기운이 좌우묘와 인신사에 그 다음에 장생지에 통근한 것이 가장 강한데, 강하다는 기준은 천간의 비견 3개보다 더 강하다 하나만 통근되어 있어도 요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강한 게, 이것도 두 번째로 강한 것도 이게 무시 못해요. 두 번째로 강한 거는 촉이라고도 하고 역이라고도 하는, 여기에 통근한 것이 두 번째로 강해요. 그래서 그거 이유는 뭐냐면 이 진술충미 토인데, 이 진 중에 촉이나 여기는 진은 촉이가 을목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때문이에요? 임묘진이라고 하는, 그렇죠? 이렇게 임묘진, 요게 3개월 동안 봄의 계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은 토이지만, 진토가 이름은 토이지만 얘는 목의토란 말이야. 목의토. 그렇죠? 목의토. 그래서 이 초기 세력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임묘진, 얘까지는 봄이니까, 진토까지는 봄이기 때문에 봄의 계절이라. 봄의 계절은 목이 작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간의 가불목이 인이나 묘에 통근하지 않고 진토에 통근하고 있어도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여기에 통근하고 있으면 이것도 강한 거예요. 이게 두 번째로 강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두 번째로 강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강한 거냐? 천간에 비견 2개 있는 것보다 강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간목일간이 비견 이렇게 2개 있는 거, 비견을 2개 갖추고 있는 것보다 더 강한 게 진술충미, 진중의 을목에 통근하고 있는 거다. 요거 계산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이 술토는 똑같죠, 이치가. 이 술토는 뭐예요? 술토는 이름은 토이지만 어디서 온 거예요? 신유술. 신유술. 그쵸? 신유술 가을이죠, 가을. 한로 상강절기죠, 술토가. 그러니까 이름은 토이지만 얘는 금의 계절인 거예요, 금의. 그래서 초기에 아직까지도 가을 기운이 여기로 남아 있어서 오히려 수월이 가장 가을다운 쌀쌀한 가을다운 계절인 거죠. 이게 초기잖아요. 그래서 술, 신, 정, 뭐 이렇게 있죠, 지장간에. 그래서 신유술, 금기운이에요. 이 술토는. 더군다나 이 술토는 또 토가 토생금까지 해주고 있잖아요. 토생금까지. 이 신금의 초기에 이게 화생토, 토생금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금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간에 경금이나 신금이라는 글자가, 그죠? 지지에 신이나 유에 통근하지 않았더라도 술토에 여기에 통근하고 있으면 이게 두 번째로 강한 것이다. 이것은 천간에 비견 2개 있는 것보다 더 강하다. 실질적인 거이기 때문에. 현상으로 드러난 실질적인 계절에 통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강하다는 거. 그렇죠? 자, 축토도 똑같아요. 축토는 뭐예요? 축토는 해자축이잖아요. 해자축. 해자축. 그러니까 이름은 토이지만 얘는 수해토예요. 수해토. 겨울토. 그렇죠? 이게 해자축은 겨울이잖아요. 겨울은 오행으로 수해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 축월이 여기가 대한소환이잖아요. 가장 추운 겨울, 대한소환. 그래서 축중의 개수, 이게 아직 해자축이 물러나지 않고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이런 계절이기 때문에 이 천간에 있는 임수나 개수가 지지에 해수나 자수에 통근하지 않았더라도 축토 하나만 갖고 있어도 얘는 강한 거란 말이에요. 강하다. 축토 하나.
이게 천간에 비견 2개 있는 것보다 강하다. 이것도 같은 이치죠. 그렇죠? 미토도 마찬가지예요. 미토는 뭐예요? 미토는 사오미. 예. 사오미라고 하는 여름이죠. 여기는 뭐예요? 소서대서 가장 여름다운 절기가 이 속에 있죠. 미월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양력 7월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토는 완전히 화산과 같은 거예요. 불토에 불토, 화토. 그렇죠? 그래서 미 중에 정화가 초기에 있죠. 그래서 천간에 병화나 정화가 사후화에 통근이 안 되어 있더라도 미 중에 통근하고 있으면 이것도 굉장히 강한 거다. 천간에 비견 2개 있는 것보다 더 강하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두시고 이 권형을 잘 잡아야 돼요. 더하기 빼기를 잘 해야 돼요. 신강신약을 잘 살펴봐야 되는 요소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약한 통근이 지술축미토인데 이거는 뭐냐 하면 진중의 초기가 아니고 중기에 통근하고 있는 거. 중기. 진에는 뭐야? 그래서 지장간을 모르면 알 수가 없어요. 신강신약 못 잡아요. 지장간을 모르면. 그렇죠? 얘는 을개무. 이렇게 을개무가 있죠. 을개무. 지장간에. 근데 이거는 초기고 요게 중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임수나 개수가 천간에 있는데 진토에 통근하고 있다. 그러면 진 중에 요 개수에 통근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통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토국수를 하면서 통근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임수는 이 진토의 묘지잖아요. 묘지. 개수는 12운성으로 양지에 속해요. 중기. 그러니까는 가장 약한 거야. 그러니까 지지장간에 나와 같은 오행이 있긴 있는데 그냥 태지, 그러니까 점 하나 찍은 거 정도. 막 이제 그냥 겨우 막 가장 약한 통근이에요. 이거는. 그래도 통근은 통근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 약한 통근도 뭐냐면 천간에 비견, 임수일간이면 비견 하나 있는 것보다 더 강하다고 했어요. 개수면은 개수일간이면 개수 하나 더 있는 것보다는 여기에 진중에 이렇게 통근하고 있는 게 이게 더 강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간에 떠 있는 기운은 그냥 기적 작용이지만 이 지지에서 땅바닥에서 현상으로 드러난 것은 실질적인 세력이란 말이에요. 세력. 그러니까 천간에 글자가 아무리 좋은 글자가 있어도 지지장간에 튼튼하게 통근이 안 되어 있으면 얘네들은 뜬구름과 같은 거라는 얘기예요. 세력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언제를 기다려요? 지지장간에서 나의 뿌리가 올 때를 기다리는 거죠. 이렇게 대운이나 세운에서 지지로 해수나 자수 또는 축토 이런 거를 올 때를 기다리죠. 그러면 이런 운을 만나면 이때 천간에서 임수나 개수가 쓸모없이 있다가 지지에서 이런 세력의 운을 만나거나 또는 세력을 못 만나면 경금의 금생술에도 만나면 작동을 하죠. 신금은 힘들죠. 신금은 좌우묘이기 때문에 금생수가 잘 안 되죠. 이 경금은 지지의 신금과 같은 거죠. 그 신금 속에는 임수, 물을 많이 가득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습금이에요. 습금. 천간으로도 경금은. 얘는 조금. 신금은 말라있는 금이에요. 왜냐하면 지지로 유금과 같기 때문에 유금 속에는 수기운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금생수는 그냥 찬 기운만 만들어낼 뿐이지 물을 생성해내기에는 약하다. 그래서 임수 잘못 만나면 이 신금이 여기서 퐁당 빠져요.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통근하고 그다음 통근 그다음에 상생 그다음에 상생하더라도 일간이 상대의 인성을 잘 설기하는 양간이냐 음간이냐에 따라서 왕세강약의 차이가 난다는 거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신강신약을 보는 방법에 뭐가 있냐면 또 자리궁에 따른 통근의 왕세강약도 있어요. 즉 우리가 이렇게 예, 사주가 년, 월, 일, 시가 이렇게 있고 시지, 일지, 월지, 년지가 이렇게 있다면 요게 이제 이게 일간이잖아요. 그쵸? 이 일간은 연지는 아주 어렸을 때예요. 유년 시절 어렸을 때 혹은 또 먼 과거일 수도 있어요. 어. 그리고 시지는 아직 닥치지 않은 먼 미래와 같은 거예요. 노후이면서 내 종착역이에요. 근데 이 월과 일은 어렸을 때부터 죽는 날까지 항상 내가 항상 현실적으로 처해 있는 환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근도 월지에 통근하고 있는 것은 사회궁이고 또 내가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이 월지에 통근하고 있는 게 같은 통근이라도 여기가 제일 강하고요. 그 다음에는 일지. 그쵸? 일지가 그 다음에는 일지 통근이 그 다음에는 강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과거보다는 미래의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시지에 통근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연지에 통근하고 있는 게 가장 강하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할 만합니다. 그래서 궁성에 따른 통근의 위치에 따라서 왕세강약도 정해진다. 그래서 같은 인신사의 좌우묘요 장생지라 하더라도 월지에 통근하고 있는 것은 더욱 더 강하다. 그 다음에 일지, 그 다음에 시지, 그 다음에 연지. 요것도 참고하시는 게 좋다. 여기까지 이제 선수학습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일간의 신강신약을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